네, 호당입니다. 우리 혁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리볼루션이라고 알고 있죠. 리볼루션. 혁명. 혁명하면 또 제일 유명한 게 프랑스 혁명이죠. 그죠? 그러니까 혁명하면 보통 이제 무식하게 말하면 다 죽이고, 다 없다. 사실 리볼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뜻이 변한 겁니다. 이것이 또 서양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리발브. 그 옛날에 서부 카우보이들이 쓴 총 있죠. 그죠? 그 총알 6발 놓고 돌려서 쏘는 거 있죠. 그걸 리볼버라 그럽니다. 리는 다시란 뜻이죠. 그죠? 그래서 turn around, 돌아온다는 뜻입니다. 즉, 리볼루션이 뭐냐?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아오죠. 태양 궤도를. 그걸 갖다 우리 공전이라고 해요. 공전. 그죠? 공전. 공전을 찾아보면 리볼루션입니다. 혁명하고 공전하고 너무 생각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. 갔다가 돌아온다. 리볼루션을 갖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말이 바로 동아시아 생각으로는 리볼루션의 뜻은 운입니다. 운은 갔다 돌아오는 것이라 그랬죠.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? 혁명으로. 사실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새롭게 시작하죠. 자, 가을학기가 끝나고 봄학기 시작해서 또 새학기가 되면은 새로 시작하는 거죠. 한 학년 올라가면서, 그죠? 그게 사실은 리볼루션입니다. 3학년, 4학년으로 바뀌지만은 또 새학기가 시작되죠. 그게 리볼루션이에요. 한 해가 가고 또 돌아오죠. 그게 리볼루션.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뜻으로 바뀐 것은요, 이 혁명이라는 단어로 바뀐 그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. 모더니티. 프랑스 혁명이 하면서 그 오래된 체제, 앙샹 레짐이라 그러죠. 그거를 바꾸고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제도와 틀을 새롭게 바꾸자.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건데, 다만 그 과정이 그 당시 서구의 합리주의와 근대의 사상이 과격하게 바꿔버린 거죠. 즉, 교회가 농민들 착취하고, 그죠? 그러면서 또 칼 막스의 공산주의가 나오고, 근대에 와서 급격하게 사실은 생각이 좀 급해진 거죠. 우리는 지금 근대화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리볼루션을 혁명으로 알지만, 사실, 자, 근대라 해봤자, 1600년 경부 지금까지 한 400년이죠. 인류 역사가 그래도 적어도 8000년은 되죠. 그죠? 우린 굉장히 그 안에 일부분의 세월 속에서 우리 의식과 생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. 원래 리볼루션은 이 뜻이 운이다. 이게 뭐냐?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리볼루션이에요. 근데 새해가 시작되는데 좀 더 새롭게 잘해보자. 낡은 체제를 다 없애버리자. 그런데 낡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없앨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. 그런 그 젊은 날 또 무식한 생각 하잖아요. 그죠? 철없을 때 하는 생각인데,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의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시대입니다. 리볼루션. 원래 이게 어디서 왔냐? 또 하나 찾아보면요.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그 요한계시록인가?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나오죠. 천년왕국. 그 천년왕국에도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. 그래서 전 천년왕국 설이 있고, 또 후 천년왕국 설이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전 천년왕국을 좋아하는데, 그 말은 뭐냐면, 그 천년이 뭐냐면,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죠. 이 천년이라는 것이요, 사실은 60진법으로서 10진법으로는 360년입니다. 왜냐하면 59까지 간 다음에 60진법은 60이라는 숫자를 쓰지 못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엔 100이 돼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60이 6번 가면 1000이 됩니다. 이런 뜻입니다. 360년 동안 새 세상이 와서 나쁜 놈들이 설치고, 새 세상이 아니라 더 험악한 세상이죠. 그러다가 360년이 지나가면은
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셔갖고 정말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통치하신다. 그게 사실 천년왕국에 대한 사람들의 그 꿈이죠. 그 말은 뭐냐?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. 우리 흔히 지금부터 우리의 사는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. 이런 말 하죠. 그죠? 그게 바로 지금 말하면 혁명이에요.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해가 왔다. 새롭게 시작하자.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요.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할 걸. 근데 할 수 없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? 새롭게 인생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. 누구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죠. 그죠? 그러다 좀 더 살면 전화해 되면은, 됐어. 그냥 됐어. 난 이제 살다 죽을래. 저만 해도 이제 새롭게 살고 싶진 않아요. 인생 자체가 산다는 게 너무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. 30, 40대 때 한 번쯤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. 그런 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바람 이런 것들이 운명학이란 이 속에 엄청난 요구를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간다, 어딜 간다 했을 때 보통 뭐냐면요. 정말 내 앞으로 운명을 알고 싶기, 나한테 좋은 소리. 당신 내년부터 대박입니다요. 솔직히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. 그래서 운명이란 말 속에는 흔히 이게 과학이냐 통계냐 말이 많지만 그 속에는 이 힘든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희망, 바람 이런 것들이 운명학이라는 것 속에는 엄청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바람에 운명학은 어떤 면에서는 미신처럼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운명학은 따로 있고요. 어떤 종교로서의 운명학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. 참 이게 그죠? 인간이 그만큼 복잡한 거죠. 서양에서는 리볼루션 하면 새로운 시작이고요. 그래서 리볼루션이라는 말 자체가 변해간 과정. 참 그 속에는 인간의 그런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고, 저번에 얘기했지만 서양의 운명의 여신이 맹목적이다. 또 그것이 변해서 그죠? 기독교가 부정당하면서 니체가 그랬잖아요. 신은 데드하셨다고, 돌아가셨다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뭘 가지고 앞으로 가느냐? 이 엄청난 또 문제에 부딪히는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보자. 그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고요. 또 공산주의도 사실은 그런 거죠. 공산주의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.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희망을 갖게 됩니다. 또 그런 요구가 저는 항상 느낍니다. 좋은 말을 해주는 포춘 텔러냐? 아니면은 운명을 정말 알려줘야 되나? 제가 상담하면서 끊임없이 갖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은 서양의 리볼루션을 통해서 이 운명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잠깐 얘기해 보았습니다. 네, 이상.